요즘은 비염 수술을 하면서 코 성형까지 할 수 있다는데 정말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비염의 원인은 알레르기성 비염, 그리고 코 점막에만 있는 비알레르기 비염, 그리고 환경적인 원인에 의한 비염이 있습니다. 콧물, 코막힘, 재채기, 코 가려움증, 이 네 가지가 비염의 대표적인 4대 증상입니다. 보통 코막힘으로 내원하신 환자들은 그냥 비염만 있는 경우, 비염에 비중격까지 같이 휘어진 경우, 그리고 기능적 코성형이라는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비중격이 매우 많이 휘었거나 비중격에서 코 모양을 결정짓는 끝부분의 비중격이 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계별로 다른 방법의 수술을 선택해서 하여야 합니다. 비염이 일시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주로 먹는 약으로 치료를 합니다. 먹는 약의 성분은 항히스타민제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먹는 약이나 뿌리는 약을 사용했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점막의 두께를 줄여주는 수술을 비염 수술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안쪽에 뼈가 있고 구조가 있고 그 겉을 점막이라는 조직이 덮고 있는데 그 점막 조직이 두꺼워져서 겨울 이불 같은 것을 얇게 만들어서 얇은 여름 이불로 바꿔주는, 그러나 기능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에서 비중격의 역할은 코 가운데를 나누는 칸막이기도 하지만 옆에서 봤을 때는 코끝의 위치를 정해주는 구조예요. 그 정도로 비중격은 코의 모양을 지지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걸 다 제거하면 당연히 코끝이 주저앉게 됩니다. 근데 보통 비중격 수술에서 비중격 연골을 제거한다 이런 의미는 여기 있는 연골을 다 제거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가운데 부분에 가장 휘어있는 기능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부분만 제거를 하는 경우고요. 기능적 코 성형을 해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국인에서 말씀드리면 비중격이 너무 많이 휘어서 그냥 일반적인 비중격 수술로는 증상의 개선을 볼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 이외에는 콧볼이 숨을 들이마실 때 이럴 때 달라붙어서 그것 때문에 불편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콧볼이 흡착되고 그런 경우에도 기능적 코 성형을 통해서 협착, 그리고 코 막힘, 답답함 모든 증상을 많이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기능적 코 성형을 원해요 이렇게 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코 막힘 때문에 오시더라도 구조상 어쩔 수 없이 기능적 코 성형으로 많이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능을 위해서 코 모양을 변형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능이 좋아지는 한도만에서 코 모양을 변화시키면 아주 휘어진 코가 좀 똑바로 좋아질 수가 있고, 콧대 라인이 왔다 갔다 울룩불룩한 것이 조금 더 똑바르게 개선이 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용을 위해서 일부러 수술했다기보다는 코 숨을 잘 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부수적인 효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인데요. 원래부터 코 성형에 대한 관심이 있고 코가 변화하는 방향에 대한 요구가 있으셨던 환자분들은 그냥 기능적 코 성형뿐만 아니라 미용 성형을 동시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코 성형과 기능적 코 성형과 절제하는 부위가 같거든요. 그래서 기능적 코 성형만 하고 따로 나중에 코 성형은 따로 할래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신데, 환자의 몸에 칼을 대는 일이에요. 레고 블록처럼 붙였다 떼었다 여러 번 해도 괜찮고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수술을 해야 한다면 한 번에 단 한 번만 수술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대의학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재수술도 가능은 하다고 하지만 한 번 절개를 해서 열었다가 다시 닫은 그런 조직은 재수술 들어가서 봐도 아예 처음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아무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성형수술의 재료가 되는 연골을 다른 데 절개를 해서 일부러 얻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미용적인 측면으로 좋아지지만 더 좋아지기 위해서 완전히 원하는 모양까지 가는 성형수술 같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실리콘을 넣었을 때 이게 위험하지 않는지, 정말 실리콘이 괜찮은 건지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실리콘이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되고 안전한 재료에 속하기는 하지만 거기에도 어느 정도 감염이라든지 구축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방법이 바로 자가연골 사용입니다. 자가연골의 장점은 자기 자신의 조직이기 때문에 나중에 길게 봤을 때 그런 구축이라든지 그런 감염의 위험성은 현저히 적은데요. 그에 비해서 실리콘처럼 예쁜 라인을 만들지는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2018년에 사실 저의 스승님이신 장용주 교수님이 그런 실리콘 모양이랑 똑같은 몰드라는 틀을 개발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자가연골을 채취해서 그거를 아주 잘게 쪼개서 그 틀 안에 넣고 진짜로 실리콘 임플란트랑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연골이지만 미용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고 정말 부작용이 적어요. 자가연골은 또 휠 수 있는 단점이 있는데 잘게 쪼갠 이제 연골을 넣기 때문에 휘지도 않고 장기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것들처럼 자가연골만으로 이렇게 좋은 훌륭한 효과를 낼 수 있고 안전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도 혹시 기능적 코 성형이 필요한지 궁금하다면, 그리고 안전하게 수술을 받고 싶다면 순천향병원, 서울병원 이비인후과로 찾아와 주세요. 그럼 다음 오순도순에서 만나요. 안녕.